매주 수요일 함께하는 정원창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OBS 라디오는 99.9, 수요일은 금쪽 같은 내 통장 999. 저는 순도 99.9 골드 정원창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도 돈키호테 든든한 골드 반짝반짝 빛나는 순도 99.9의 정원창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오늘 셀프 보험료 체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거죠? 네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내가 내고 있는 보험료가 적정한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오늘은 내가 내는 보험료가 적정한지 셀프로 체크하는데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 가입할 땐 사실 이것저것 따져서 잘 가입을 한 것 같은데 네. 계속 보험료를 내고 유지를 하다 보면 뭔가 의구심이 생겨요. 이게 과연 보험료며 보장 내용이 나한테 맞는 건지 적정한 건지 남들에 비해서 뭐 비싸게 든 건 아닌지 궁금해지는데 오늘 얘기 한번 잘 들어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핵심 포인트. 보험료와 내 상황을 맞춰 보자. 그러니까 적정 보험료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또 달라야 한다 이런 얘기로 또 들리기도 하는데요. 네, 맞아요. 보험은 자산, 소득, 그리고 가족 구성원이나 또 본인의 건강 상태 등에 따라서 개인별 차이가 크기 때문에 무조건 보험료가 높다고 해서 잘못된 보험은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높다고 해가지고 네. 뭐 잘못 가입한 보험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좀 단정할 수는 없는데, 네. 다만 내가 납입하고 있는 보험료가 위험으로부터 잘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납입하는 보험료 대비 적정한 보상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네. 오늘은 내가 보험료를 비싸게 내고 있다면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셀프로 내 보험을 체크를 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를 비싸게 내고 있다면 그 이유가 있다는 얘기네요. 네, 우선 첫 번째로 내 보험의 납입 기간을 체크해 보세요. 동일한 보장 대비라고 하면 납입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는 것과 20년 혹은 더 길게 30년으로 설정했을 때에 내가 매달 납입하고 있는 보험료의 차이가 크겠죠. 네. 보험의 납입 기간을 설정할 때에는 내 소득과 연령에 따른 보험료 납입 기간 등을 체크해서 설정을 해야 하고요. 네. 또 한 가지, 특히 젊은 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이 많아요. 나는 보험료가 5만 원밖에 안 돼. 그런데 나는 10만 원이야. 누구는 뭐 너는 10만 원이니? 이렇게 네, 하는 네. 경우가 있는데, 제가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면 싸게 내고 있으신 분들은 갱신형으로 가입돼 있는 경우가 많았고, 네. 그리고 10만 원으로 높은 보험료는 책정되어 있지만 이분은 비갱신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 보험에 대해서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 못하고 있는 젊은 친구들은 네. 무조건 저렴하다라고 해가지고 측정돼 있는 보험료가 갱신형일 경우가 많으니까 내가 납입하고 있는 보험의 기간,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월 보험료가 싸다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납입 그 기간이 누구는 막 30년이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납입 기간이 짧아서 월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거는 납입 총액은 나중에 훨씬 적을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정말 그거는 뭐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개인의 월 납입 여력이 충분하다면은 짧게 가져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개인별로 이거는 요런 거는 납입 기간은 뭐 이게 뭐 월 보험료가 비싸다 싸다 해가지고 뭐 좋다 나쁘다를 따진 건 아닌 것 같고 개인의 상황을 분명하게 따져 보셔야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체크를 해야 할까요? 네. 두 번째 체크할 내용은 보험료 자체가 비싼 보험인지를 체크 한번 해보셔야 하는데요. 네. 다소 포괄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종신 사망에만 집중된 과도한 종신보험을 가입했다거나 보험의 상품이나 출시 시점마다 보험료가 전부 다르고 동일한 보장이라도 보험료가 훨씬 저렴한 보험회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한 회사, 특히 온 가족분들이 한 보험회사의 모든 상품을 가입했다면 내가 오히려 비싸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을 수 있다
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네, 그 상품의 출시 시점이나 어떤 회사별 구성에 그렇죠. 있어서 네. 같은 보장이라도 보험료가 다를 수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잘 선택을 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저도 사실 친한 친구한테 돈키호테를 하면서 알게 된 거를 좀 이렇게 좀 전달을 해주고 그 네. 친구한테 도움을 주려고 했더니 그 친구는 엄마의 지인으로부터 모든 가족이 여러 가지 상품을 다 들어놓으니까 뭔가 한 가지로 움직일 여력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얘기를 듣고 뭔가 맞아 그러고 싶은데 이게 다 엄마 지인한테 다 엮여 있으니까 뭐 하나 건들기가 네.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참 그렇습니다. 어쨌든 보험은 회사별로도 다르고 상품별로도 보험료가 다르고 성별이나 나이 또 직업 등에 의해서도 보험료가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께서 항상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온 가족이 진짜 한 회사 상품으로만 구성이 돼 있다라면 비교조차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우선 권해주는 보험들로 가입을 하다 보니 아까 말씀하셨던 친구분 사연도 그렇고 네. 내가 좀 더 직업이나 아니면 성별 그리고 뭐 병력 사항에 따라서 좀 더 저렴하게 가성비 있게 준비할 수 있는 회사의 다른 회사의 상품들이 있는데 비교 불가인 상태라서 네. 오히려 좀 비싸게 가입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음. 그리고 또 체크 한번 해봐야 될 내용 중에 내가 가입한 보험들이 뭐 무리하게 중복된 보장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네. 가족력이 있어서 보장을 많이 받고 싶다. 그래서 보험료를 더 내도 된다. 이러면야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을 살펴보면 과도하게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는 보장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보장 범위가 협소한 진단비의 경우가 굉장히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보장 범위도 좁은데 내가 이렇게 과도하게 가입되어 있는 특약들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네. 보험료를 좀 절감하는 그러한 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복으로 가입돼서 중복으로 보장이 또 나오면 억울하지는 않죠. 근데 또 어떤 것들은 뭐 가입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실손처럼 나눠져서 한 번만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정말 네. 중복 가입 여부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은 특별히 보험료가 개인의 상황에 맞게 적정한지를 셀프로 따져볼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먼저 세 가지 언급을 해주셨어요. 납입 기간, 갱신형, 비갱신형 여부를 따져봐라. 또 두 번째는 보험료 자체가 비싼 보험 상품인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복된 보장이 있는지 살펴보라.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중복으로 가입한 분들은 사실 불필요한 특약들이 결국 보험료 상승의 요인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한 번 더 체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안내드리고 싶은 내용은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보험료를 더 납입하고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험에도 할인 있나요? 좀 잘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특히 내가 병력 사항이 있어서 나는 보험 자체가 가입이 불가하거나 비싸게밖에 가입이 안 될 거야라고 의뢰 보험을 좀 멀리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최근에는 간편보험 즉 그 병력 사항이 있으신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이러한 보험들 중에 내가 10년간 큰 입원이나 수술 즉 예외 질환이다라고 하면 오히려 좀 할인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품으로 저렴하게 내가 필요한 보험을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건강체 보험 같은 경우도 내가 특별한 치료와 10년간의 어떠한 입원 내역이 없다 그러면 무려 한 30% 내외로 할인이 되어서 가입이 가능한 그러한 상품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좀 모르시거나 적게 낼 수 있는 보험료였는데 그대로 가입만 하신 경우에는 내가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좀 비싸게 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됩니다. 네. 사실 건강할 때 든 분들은 내심 안심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최적의 상태로 들었다라고 안심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데 일반 표준체보다도 더 할인이 되는 건강체 할인 보험까지도 새로 나왔다라고 하니까 참 이런 부분들은 그래요. 맞아요. 저희가 알 수는 없죠. 이렇게 알려주셔야 아는 거고 찾아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돈키호테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이번에는 전문가님이 직접 상담해 주신 사례로 한번 들여다볼게요. 저희가 방송에 맞게 재구성했거든요.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 직장인입니다. 4인 가족이고 이제 큰애는 취업을 해서 경제활동을 시작했고 둘째는 취업 준비 중이랍니다. 애들이 취업을 하면 이제 좀 상황이 좋아지려나 했는데 꼭 그렇지도 않네요. 애들 독립도 걱정이고 아직 대출도 남아있고 무엇보다 애들 보험 정도는 끝까지 내주려고 하는데 만만치가 않네요. 그렇다고 애들에게 벌써 손 내밀기도 좀 그렇고 언제까지 지원을 계속 해줄 수 있을지 막막하고 우리 부부의 노후는 생각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애들 독립 전에 가계부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릴 수 있을까요? 그래도 우리 애들 보며 파이팅 하겠습니다. 오늘은 4인 가족 가장의 사연이셨어요. 이제 자녀들이 성장을 다 해서 경제활동을 시작한 자녀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원을 부모님께서 좀 해주고 계시고 그래서 마이너스 가계부가 걱정이시라는 건데 사실 취업 후면은 이제 보험료, 생활비 니네들이 보태, 니네들이 좀 내. 이렇게 얘기를 다들 하실 것 같지만 부모님들 마음이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네. 아무리 자녀들이 취업 활동을 했어도 얘가 회사 가서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빠듯할까 이러면서 그러시죠. 네. 이렇게 선뜻 이렇게 부담을 좀 짊어주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사연자분의 가계부 상황을 살펴보면 외벌이 실수령으로 750만 원, 적지 않은 소득을 하고 계시고요. 네. 가끔 아내분이 아는 언니네 일을 좀 도와드리면서 조금씩 생활비에 보태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생활비로 매달 400만 원, 대출 상환 150, 보험료 180만 원, 그리고 불규칙적인 지출. 거기에 뭐 적금은 한 30만 원은 매달 하고 있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50만 원의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 마이너스를 아내분의 아르바이트로 틈틈이 좀 메꾸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네. 적금을 하고 있는데 또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상태니까 네. 뭔가 참 이런 부분도 불안하죠. 조정이 네. 필요할 거는 같고요. 네. 네. 한시라도 빨리 헌금 흐름을 좀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네. 필요성이 있어 보였는데요. 그런데 뭐 마이너스 원인은 누가 봐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도한 보험료, 즉 4인 가족으로 매달 180만 원을 한 사람당 거의 50만 원을 육박하는 보험료잖아요. 네. 이 보험료를 매달 내고 있으니 가계부 상황이 좋을 리가 없겠죠. 그러네요. 네. 사연 들어볼 때 두 부부의 노후 준비는 아직 생각도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그러면은 그 많은 보험료 중에서 연금 같은 저축은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네요. 맞아요. 180만 원의 보험료로 4인 가족의 보장성 보험료만 오롯이 내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는데요. 보험료도 보험료지만 두 자녀의 보험료가 70만 원을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어리고 젊은 친구들 치고 너무 비싸네요. 네, 두 자녀 앞으로 나이가 들면 노후를 위해 목돈을 마련해 줄 목적으로 종신보험을 가입해 두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부부 두 분의 노후도 아직 준비를 못했는데 자녀들의 노후를 벌써 준비를 해주고 계셨네요. 네. 참 종신보험으로요, 그것도. 네. 사실 뭐 가입할 때는 정말 그 납입하는 것들에 대한 부담이나 이러한 부분보다는 자녀들이 나중에 60대, 70대에 받을 해지 환급금만 보였다고 합니다. 네. 그때까지 어떻게 유지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가입 당시에는 잘 안 보였기 때문에 이제 와서 좀 부담스럽고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뭔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큰 목돈을 참 남겨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네.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더 안타까운 마음이 상담을 해주시면서 들었을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사실 이런 막 종신보험들 큰 덩어리들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래도 잘 조정을 해서 좀 플러스 가계부로 만들 수가 있었을까요? 우선 두 부부의 보험부터 정리한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자녀들이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시기가 됐으니까 두 부부의 사망 보장은 그 전보다는 중요성은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감액 완납이라는 기능을 좀 통해서 네. 사망 보장을 좀 줄이면서 종신보험료의 부담을 좀
줄여드렸고요. 네. 기존 건강보험 보장 중에 미흡한 보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진단비와 심혈관 진단비 그리고 그거에 따른 수술비를 보완을 해서 기존 부부의 보험료는 90만 원 중에 30만 원의 보험료를 좀 줄이면서 보장 내용을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망 보장은 아이들이 경제력을 갖출 때까지만 책정을 하는 게 좀 합리적인 것 같고 네, 맞아요. 그리고 당연히 보장은 좀 확실하게 넓은 걸로 여러분들도 꼭 확인을 하고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도 30만 원의 보험료가 지금 줄었어요. 많이 네. 줄었어요. 그래도 아직 이 가계부는 마이너스일 것 같은데 자녀분들의 또 종신보험도 조금 조정이 가능했을까요? 결국은 플러스로 만들어드리면서 거기에 저축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드렸는데요. 네. 우선 자녀분들의 보험 조정의 이유, 포인트 몇 가지를 좀 짚어드릴게요. 네. 왜 조정을 해야 되는지. 첫 번째, 노후를 먼저 맞이하는 것은 자녀가 아니라 바로 두 부부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은 노후 준비가 텅 비어 있고 아직 40년 이상 남은 자녀들의 노후 준비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둘째, 미리 준비하면 이율이 높아지는 것은 맞지만 그건 정상적인 연금 상품과 같은 저축성 상품에 해당되는 경우예요. 네. 이 상품은 특성상 연금 전환 기능은 있지만 20년 뒤에 원금보다 조금 높아지는 상품이기 때문에 20년 뒤에 원금이 된다면 사실 미리 준비하는 메리트가 전혀 없기 때문에 맞아요. 이 상품은 조정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우리가 보통 연금도 어리고 젊을 때 준비하면 충분한 이율로 준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장점이 있어라고 하지만 그건 제대로 된 연금 상품에 가입을 했을 때 이야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녀 보험들의 이런 문제점들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조정을 해주신 거예요? 우선 그 전에 성인 자녀의 보험료를 부모님이 평생 내주면 좋겠지만 지금은 부모님이 부담스러워하시는 시기이고 네. 부모님이 부담스럽다? 그러면 당연히 자녀분들에게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보험료에 대한 너희들이 내 이런 말을 섣불리 이렇게 좀 못해드렸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적정 수준으로 조정을 해드렸습니다. 우선 기존의 노후 목적으로 준비한 종신보험 과감히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노후 준비 목적에 맞지 않고 사회초년생인 자녀들에게 사망 보장은 사실상 필요성도 없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그 이유와 사망 보장에 대한 이러한 상품에 대한 부분들은 아쉽지만 정리를 좀 결정을 했습니다. 네. 대신에 보험료 대비 좀 좁았던 보장 범위는 뇌혈관 그리고 심혈관 질병 후유장애 수술비 등을 보장을 해서 보장 범위를 좀 넓게끔 보완을 해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준비한 자녀의 보험료는 두 분이 32만 원의 보험으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 그 전보다는 40만 원의 보험료 절감을 해드린 겁니다. 자녀 보험료에서 40이 줄고 또 부부의 보험료에서 30이 줄었던 거죠. 네네. 그러면 총 70만 원의 월 보험료가 줄었네요. 이걸로 딴 거 하실 게 너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는 자녀분들이 보험료는 본인들이 내겠다고 했어요. 그건 사실 보험료가 많아서 선뜻 얘기를 못 꺼냈던 그 전보다는 상황이 많이 바뀐 건데요. 그렇죠. 이제는 이 정도의 보험료는 본인들이 낼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둘째는 취업을 하면 바로 자기 보험료는 자기가 내겠다고 이러한 약속까지 좀 받아냈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된다 그러면 두 분은 사실 100만 원의 여유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이 정말 보험 조정만으로도 네. 그 매일 가계부를 들여다보고 매달 아끼고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고 하면서 얼마나 마음의 부담이 크셨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마이너스가 나니까. 근데 지금 보험 조정만으로도 매월 100만 원의 여력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험의 보장이 줄어드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필요한 정도의 사망 보장도 당연히 아이들이 지금 잘 자랄 때까지 충분하게 잘 유지를 해 오셨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부부의 노후 보장까지도
할 여력이 충분하게 생긴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정원창 전문가와 함께 정말 나의 보험, 우리 집 경제 상황, 가계부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정말 날도 더운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또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고맙습니다.